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적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들고 왕이 죽으면 50명의 시종을 함께 묻으며 대마 연기 속에서 신과 교감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기록이 2500년 후 땅속에서 꺼낸 뼈조각과 화학 성분 분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가 집대성한 스키티아의 종교, 전쟁, 장례 관습, 그리고 주변 부족들의 생생한 민족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에서는 스키티아의 풍속과 종교체계, 그리고 주변 부족들의 지리풍속 평판을 다룹니다. 후반부에서는 아마존과 스키티아 청년의 만남이 보여주는 젠더와 혼종성의 문제, 그리고 현대 고고학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어떻게 교차 검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4권 멜포메네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단행한 스키티아 원정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아 유라시아 스텝 지역을 지배했던 유목 기마 민족 스키티아인의 민족지를 집대성한 고대 문헌의 정수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의 기원을 추적하는 방대한 서사 속에서 아시아의 지배자인 페르시아 제국의 확장에 저항하는 스키티아인의 유목적 삶과 종교적 세계관을 세밀하게 포착했습니다. 문자를 남기지 않은 유목 민족의 정신세계가 헤로도토스의 펜을 통해 문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 스키티아의 풍속과 종교입니다. 이들의 종교는 인도 이란어족의 원초적 신앙 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전쟁과 죽음을 대하는 관습은 유목 생태계의 가혹한 생존 조건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스키티아인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형상주의, 즉 아니코니즘입니다. 스키티아인들은 기본적으로 신전, 제단, 신상을 건립하지 않는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신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한 것인데 이것은 이집트나 그리스의 신전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 감각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삼기능 가설입니다. 조르주 디메질이 제시한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스키티아의 판테온, 즉 신전은 인도 이란어족 특유의 우주론과 3단계 사회 계위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헵타드, 즉 칠신체계입니다. 헤로도토스는 고대 그리스인의 인식 틀인 해석적 번역을 적용하여 스키티아의 신들을 그리스 올림포스 신들과 1대1로 대응시키며 칠기둥의 신으로 구성된 판테온을 기록했습니다. 스키티아 판테온의 계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위, 판테온의 정점에는 불과 열기, 화로를 관장하는 여신 타비티가 위치합니다. 그리스의 헤스티아에 대응하는 이 신은 우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태초의 불을 만물의 근원이자 왕권의 신성한 수호자로 여기는 인도 이란어족의 전형적인 신앙을 대표합니다. 제2계위에는 우주의 이항 대립적 근원으로서 하늘의 아버지 파파이오스와 대지의 어머니 아피가 존재합니다. 각각 그리스의 제우스와 가이아에 대응하며 이 둘의 결합을 통해 자연계가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제3계위에는 태양신으로 추정되는 오이토시로스를 비롯해 풍요와 사제 계급의 주권을 상징하는 아르팀파사 그리고 스키티아 왕조의 신화적 시조 타르기타우스가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왕족 스키티아인이라 불리는 지배 부족만이 물과 말의 신 타기마사다스를 추가로 숭배하여 계급적 차별성을 종교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스키티아 판테온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중추적인 신은 전쟁의 신 그리스 이름으로 아레스입니다. 타비티나 파파이오스와 달리 이 신은 모든 스키티아 신들 중 유일하게 가시적인 성소와 신상을 갖추고 숭배되었습니다. 제2의 형태가 독특합니다. 스키티아인들은 각 구역마다 길이와 폭이 약 600m에 달하는 거대한 섬나무 더미를 제단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매년 겨울에 악천후로 가라앉은 더미를 보충하기 위해 150대의 마차 분량의 나뭇가지를 지속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 거대한 단의 꼭대기에는 고대의 철제 초승달 모양 검 아키나케스가 아레스의 신상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거행되는 인신공양은 참혹함의 극치입니다. 전투에서 사로잡은 적군 포로 100명당 1명을 아레스에게 바쳤습니다. 포로의 머리에 포도주를 부어 성별한 뒤 목을 베고 피를 담은 그릇을 들고 나뭇가지 더미 위로 올라가 철검에 쏟아붓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제단 아래에서는 살해된 포로들의 오른쪽 팔과 손을 잘라 허공으로 던지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스키티아 사회에서 남성의 사회적 지위는 전장에서 획득한 전리품과
적의 신체를 훼손하여 만든 트로피에 의해 철저히 결정되었습니다. 첫째, 참수한 적의 머리를 왕에게 바쳐야만 노획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수는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행위였습니다. 둘째, 적의 두피를 벗겨 말의 고삐에 매다는 수건으로 사용했습니다. 소의 갈비뼈로 살점을 긁어내고 손으로 주물러 부드럽게 만든 이 두피 가죽을 두피를 많이 가진 전사일수록 더 큰 사회적 존경을 받았습니다. 셋째, 이 두피수가 곧 전사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전사들은 여러 장의 두피를 꿰매어 망토처럼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넷째, 적의 오른팔 가죽을 손톱이 붙어 있는 상태로 통째로 벗겨내어 화살통의 덮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스키티아 전사 문화의 또 다른 두 가지 관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두개골 술잔입니다. 가장 증오하는 적이나 결투로 죽인 자의 두개골 윗부분을 잘라내고 내부를 비운 뒤 가죽으로 감쌌습니다. 부유한 자들의 경우 두개골 내부에 황금을 덧대어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 잔은 부족을 방문한 귀빈을 대접할 때 쓰였으며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적을 물리쳤는지를 과시하는 무용담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피의 맹세입니다. 커다란 질그릇에 포도주를 채운 뒤 동맹 당사자들의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섞었습니다. 이 혼합물에 칼, 화살, 전투도끼, 투창 등 전사의 무기를 담그고 기나긴 저주를 읊은 다음 당사자들과 부족의 유력자들이 나누어 마심으로써 생사를 같이 하는 강력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피와 무기를 통해 맹세를 신체적으로 각인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스키티아 왕의 장례는 단순한 애도를 넘어 국가적 위계를 재확인하고 거대한 부를 소비하는 권력의 스펙터클이었습니다. 왕이 사망하면 시신의 배를 갈라 향료로 내부를 채운 뒤 밀랍으로 밀봉하여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미라는 수레에 실려 통치 영토의 여러 부족을 순회했으며 도착할 때마다 조문객들은 자신의 귀를 자르고 이마를 핥히며 왼손에 화살을 꽂아 관통시키는 극단적인 자해 의식으로 애도를 표해야 했습니다. 순회가 끝나면 게로스 지역의 거대한 사각형 무덤에 왕을 안치했습니다. 왕의 곁에는 첩, 시종, 요리사, 마부, 전령 등을 목 졸라 순장했으며 그들이 타던 말과 황금 잔들을 함께 매장했습니다. 스키티아 왕실의 장례에서는 은이나 청동 대신 오직 황금만이 사용되었습니다. 장례 1년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왕을 모시던 토착 시종 50명과 가장 뛰어난 명마 50마리를 교살한 뒤 말의 몸통에 말뚝을 박아 달리는 형상으로 세우고 교살된 시종들을 말 위에 기수처럼 앉혔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59의 유령 기병대를 무덤 봉분, 즉 쿠르간 주위의 원형으로 배치함으로써 왕의 사후 세계를 물리적으로 호위하게 했습니다. 모든 장례 의식이 끝나면 스키티아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정화하기 위해 독특한 사우나 의식을 치렀습니다. 의식의 준비 과정은 이렇습니다. 3개의 장대를 세워 꼭대기를 모으고 양모 펠트를 둘러 밀폐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에 놓인 그릇에 벌겋게 달군 돌을 던져 넣어 열기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궈진 돌 위에 대마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이 타들어가며 뿜어내는 짙은 연기와 증기에 취한 스키티아인들은 환각 상태에서 기쁨에 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대마 증기 목욕이 그리스의 어떤 한 증막보다 훌륭하며 이들은 물로 몸을 씻는 대신 이 의식으로 목욕을 대신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주변 부족들의 지리 풍속 평판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흑해 연안의 지리를 묘사하면서 독특한 공간 구조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인 그리스 식민도시 올비아와 흑해 해안에서 출발하여 내륙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거주민들의 풍속이 점점 더 그리스 문명 기준에서 멀어져 극단적인 야만성이나 마법적 기이함을 띠게 됩니다. 이스터 강에서 타나이스 강에 이르는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족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지리적 구조와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스키티아를 동서남북이 균일한 완벽한 사각형의 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스터 강, 즉 오늘날의 다뉴브 강에서 타나이스 강, 즉 오늘날의 돈강 사이의 경계 영역이 그 무대입니다. 그리고 흑해 연안에서 내륙으로 깊숙이 갈수록 야만성과 기이함이 증가한다는 원칙으로 각 부족을 배치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헤로도토스의 세계 지도를 보면 이 공간 구조화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족 묶음입니다.
크림 반도 남부 산악지대에 사는 타우리는 종교적 잔혹함으로 유명합니다. 난파된 선원이나 사로잡힌 그리스인들을 처녀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곤봉으로 머리를 쳐 죽인 후 시신의 머리를 장대나 굴뚝에 높이 꽂아 집의 수호신으로 삼는 잔혹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터 강 유역 스키티아 서북부의 아가티르소이는 황금 장신구를 전신에 즐겨 착용하는 사치스러운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혼인 규범입니다. 부족 내의 질투나 증오를 없애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형제애를 느끼기 위해 여성을 공유하는 극단적인 혼인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디노이 서쪽의 네우로이는 마법사 집단으로 평판이 높았습니다. 흑해 연안 그리스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1년에 한 번 며칠 동안 늑대로 변신했다가 본래의 인간 모습으로 돌아오는 강력한 마법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서양의 늑대인간 전설의 고대적 원형이 바로 이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족 묶음입니다. 스키티아 북부 내륙의 안드로파고이는 부족 이름 자체가 식인종을 뜻합니다. 법률이나 정의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며 주변 부족 중 유일하게 인육을 먹는 집단으로 묘사됩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서 야만성의 최극단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스키티아 북쪽 국경 너머의 멜랑클라이노이는 부족명 자체가 검은 망토를 입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부족민 전체가 예외 없이 오직 검은색 망토만을 입고 다니는 시각적 타자성이 이들을 규정하는 특징입니다. 갤로노이는 문명과 야만의 경계에 위치한 혼혈 집단입니다. 본래 흑해 해안의 무역소에서 쫓겨난 이오니아계 그리스인들의 후손으로 거대한 나무 성벽으로 도시 갤로누스를 건설하고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반은 그리스어, 반은 스키티아어를 섞어 쓰는 혼종 언어를 사용하며 그리스식 신전에서 바쿠스 축제를 여는 문명과 야만의 하이브리드적 성격을 띤 독특한 집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족 묶음입니다. 부디노이는 짙은 파란색 눈과 밝은 붉은 머리카락이라는 뚜렷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유목 부족입니다. 숲이 울창한 호숫가에서 수달과 비벌을 사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잡아먹는 기이한 식습관으로 타자화된 집단입니다. 마이오티스 호수 북동쪽 타나이스 강 너머의 사우로마타이는 전설적인 여전사 집단 아마존과 젊은 스키티아 청년들의 결합으로 탄생한 민족입니다.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복장을 입고 승마, 사냥, 전투에 참여하며 전투에서 적을 죽이기 전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혼인 규범을 유지합니다. 트라키아 지역의 게타이는 불멸 신앙으로 유명합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며 죽음은 자신들의 유일신 잘목시스의 곁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며 신에게 맞서는 호전적 신앙도 인상적입니다. 세 번째 파트, 아마존과 스키티아 청년의 만남입니다. 역사 제네권 110에서 117장에 수록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국적인 기담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확고한 가부장적 젠더 규범을 해체하고 문명과 야만, 유목과 정착이라는 이분법적 경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그린 고도의 인류학적 알레고리입니다. 스키티아인들이 남자를 죽이는 자들이라는 뜻의 오이오르파타라 불렀던 아마존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던 그리스 선박에서 반란을 일으켜 스키티아 영토 해안에 상륙합니다. 이들과 조우한 스키티아인들은 상대가 여성임을 깨닫고 무력 정복 대신 가장 젊은 청년들을 파견하여 동화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 집단의 교섭이 일방적인 남성적 정복이 아니라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녀가 조우했을 때 아마존 여성은 손짓을 통해 다음날 각자 친구를 한 명씩 데려와 두 쌍이 짝을 맺도록 주도적으로 만남을 조직합니다. 혼인 제도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아마존은 가부장적 규범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스키티아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아내로 살자고 제안하자 아마존 여성들은 이렇게 일축합니다. 우리는 마차에 갇혀 지내며 얌전히 여성의 일만을 하는 당신네 스키티아 여성들과 섞여 살 수 없다. 우리는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며 말을 타야만 한다. 결국 남성들이 부모의 유산을 챙겨 타나이스강 넘어 낯선 영토로 이주합니다. 무력을 통한 성취를 여성의 혼인 조건으로 치환하는 전복적 규범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만남이 낳은 혼종성을 언어와 공간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적 혼종성의 측면에서 만남의 초기에 스키티아 남성들은 아마존의 언어를 전혀 배우지 못했지만 아마존 여성들은 주도적으로 스키티아어를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사우로마타이는 부정확한 스키티아어라는 하이브리드 언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를 남성들의 수동성과 대비되는 여성들의 지적 우월함과 강한 생존 적응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합니다. 문화 및 공간적 혼종성의 측면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스키티아는 도시 중심의 폴리스 문명과 대비되는 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키티아인 마저 감당하지 못한 더 극단적인 타자가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사우로마타이는 이 두 집단이 타나이스 강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결합함으로써 태어난 궁극의 혼종적 존재입니다. 문명과 야만, 남성과 여성, 정착과 유목의 모든 이분법적 경계가 해체되고 재구성된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 사료 비판과 현대 고고학입니다. 헤로도토스의 텍스트 속 스키티아는 그리스의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빚어낸 타자의 거울로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은 결코 순전한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방법론적 특징은 직접 관찰, 즉 아우톱시와 타인에게 들은 전언을 분리하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가령 엑삼파이오스의 거대한 청동솥에 대해 구체적인 치수를 제시하며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증거라고 강조한 반면 이 솥의 건립 배경에 대해서는 현지인들이 내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이라며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기담적 전설에는 비판적 회의주의를 유지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다는 깃털 장막에 대해서도 신화적 해석을 배제하고 단순히 혹독한 겨울의 눈보라를 비유한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현대 고고학이 헤로도토스를 어떻게 복권시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일대의 영구동 토층에서 발굴된 쿠르간 고분들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령 기병대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50명의 시종과 50마리의 말을 교살해 말뚝을 박아 무덤 주위에 배치한다는 기록은 오랫동안 신화적 과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령 기병대 제의가 실제로 거행된 대규모 인신공양 의식이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두 가지 풍습의 고고학적 검증입니다. 대마 의식과 관련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파지리크 얼음 무덤에서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그대로 3개의 장대로 구성된 텐트 프레임, 불에 그을린 돌이 담긴 청동 향로, 그리고 대마 씨앗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고스란히 발굴되었습니다. 나아가 중국 서부의 지르잔칼 공동묘지에서 발굴된 나무 화로에서는 대마초의 환각 성분인 THC가 명확히 검출되었습니다. 남부 러시아 코카서스 산맥의 쿠르간에서 출토된 2400년 전 순금 용기 내부에서도 아편과 대마의 잔여물이 화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완벽하게 교차 검증된 것입니다. 마유 착유 풍습과 관련하여 헤로도토스는 스키티아인들이 암말의 생식기에 뼈로 만든 관을 꽂고 바람을 불어넣어 젖을 짜고 쿠미스를 만든다고 기록했습니다. 다소 기이하게 들리지만 현대 민족지학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동물의 혈관을 팽창시켜 젖의 분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유목 사회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보편적인 목축 기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존 신화의 역사적 실체에 관해서입니다. 과거에는 아마존 전설을 가부장적 판타지나 서사적 발명품으로 격하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고고학과 인류학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돈 볼가 강 유역, 카프카스 일대의 스키티아 및 사르마티아 묘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무기와 함께 매장된 전사 묘지의 무려 20-30%가 여성의 무덤임이 DNA 및 고락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들의 유골 옆에는 화살촉, 전투도끼, 철제 단검, 말 마구 등이 놓여 있었고 유골 자세에도 칼에 베인 갈비뼈, 두개골 한 몰, 무릎에 박힌 화살촉 등 수많은 전투 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끊임없는 이동이 요구되는 스텝의 가혹한 생태 환경에서 젠더에 따른 엄격한 분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여성들 역시 남성과 동등하게 승마와 궁수를 익혀 사냥과 전투에 임했고 이것이 헤로도토스의 펜을 거쳐 아마존 신화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설로 융합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로도토스가 집대성한 스키티아 문명의 전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니코니즘과 헵타드 7신체계, 피로 물든 아레스 제의, 두개골 잔과 피의 맹세, 쿠르간의 순장과 유령, 기병대, 대마 연기 속의 정화의식, 주변을 둘러싼 타우리, 네우로이,
안드로파고이, 겔로노이, 그리고 사우로마타이까지.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이 오늘날의 고고학에 의해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텍스트는 그리스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굴절된 서사적 거울의 속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렌즈 너머에 맺힌 스키티아와 주변 민족들의 모습은 순전한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빙하 속에서 캐낸 뼈조각과 대마의 화학적 잔여물은 2500년 전 헤로도토스가 수집했던 유라시아 스텝의 삶이 진실한 역사적 토대 위에 서 있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